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S1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한번 좀 보니까 정말 너무나 견조한 실적이 잘 뽑혔더라고요. 그동안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훨씬 더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 요즘에 이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덩달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건데, 결국에 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영상에서 나눠보기 위해서 우선은 간단히 이 S1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이 부분 간단히 먼저 체크를 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1은요 1977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당연한 이 주요 매출은요 보안 시스템 서비스 수익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이죠. 이 글로벌 보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S1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그리고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에 걸친 4개년의 매출표예요. 19년도에 2조 1,500억 원, 20년도에 2조 2천억 원을 넘더니 21년도에 2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더니 22년도에 2조 4천억 원까지도 넘어주면서 4개년 연속해서 매출폭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 시스템 부문에서 약 44% 조금 넘어가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용역 부분에서 26% 좀 넘어가는 매출을 차지를 했고요. 또 통합 보안 상품 판매 등등등에서 이렇게 매출액의 비중은 나눠져 있다. 이 부분 이렇게 간단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실적이죠. 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방금 이 매출액은 보고 왔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한번 좀 보시면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21년도 잠깐 소폭 감소했던 것 빼고는 거의 다 쭉 평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결국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2023년도 연간 실적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컨센서스입니다. 이 잠정치인데, 자, 이때 이렇게 매출액이 소폭 증가를 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조금 소폭 증가를 할 것이고, 당기순이익도 소폭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1월 26일자로 지난달에 발표가 났어요. 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요, 이 부분이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을 좀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컨센서스 잠정치가 2조 5,88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컨센서스 잠정치가. 근데 자, 23년도 이 연간 실적 보시면요, 2조 6천억 원을 넘고요. 또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잠정치에서 2,125억 원으로 내다봤는데, 이것보다 약 1억 원 더 상회를 해서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할 부분, 이 부분이 당기순이익 부분인데, 자, 잠정 컨센서스에선 1,630억 원 정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8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적은요, 직전 연도인 22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 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당기순이익 부분에선 25%가 넘어가는 상승 수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으로는 이 법인세 환급에 따른
일시적인 단기순이익 증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을 좀 밀어보았을 때 이 단기순이익 또 이 법인세 환급금액 이것 제외하더라도 단기순이익 부분도 분명히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실적 자체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죠. 이렇게 배당 소식까지도 들려왔어요. 자, 배당 기준일은요, 작년 23년 12월 31일이 기준일이고요. 자, 한 주당 2,700원을 배당을 해주면서 시가 배당률로 환산해보면 약 4.4%에 해당하는 나쁘지 않은 배당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우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죠.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여러분 1996년도부터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거시적으로 제가 한번 좀 펼쳐봤어요. 굉장히 뭐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차트적 히스토리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최근의 주가 추이와 이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차트에서 이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때였죠. 이때 최저점인 48,200원을 터치를 하고 말아 올려주면서 이때부터 그래도 지금까지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좀 보시면요. 자, 23년도 7월, 8월 경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예요.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 준 이유가 대표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쭉 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갑자기 엄청난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냐? 자, 시장 리스크라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 이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이때 올해 딱 들어오면서부터 1월 3일부터 거의 약 1월 17일까지 엄청나게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 코스피 지수가 2,500이 깨지기도 했었죠. 자,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딱 시즌이 맞물려요. 이 지수 자체가 빠지면서 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이 지수가 좀 지지를 받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 견조한 실적, 이것이 다시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약 1.8% 정도 좀 빠지면서 61,100원으로 지금 장 마감을 했는데, 이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또 거래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그냥 61,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차트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좀 당겨서 다시 좀 보시면요. 한 이때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수 하락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로 인한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다시 여기서 바닥을 다져준 다음에, 단기적인 바닥이겠죠. 다져주고 엄청나게 지금 완전 이게 여러분 파란 색깔이 추세선인데 그냥 완벽한 상승 모멘텀이죠. 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중간중간 선을 하나씩 그어놨습니다. 이 선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파란 색깔 라인, 61,100원 라인에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듯이 이렇게 이러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도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죠, 여러분.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가기 마련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좀 지지받을 확률이 높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 라인들을 그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어제 말고, 자, 2거래일 전, 3거래일 전, 4거래일 전, 5거래일 전 연속으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바로 이 59,000원 부근 라인입니다. 59,000원 부근 라인에서
4거래일 연속 동안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가 라인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59,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추세선 이 안쪽에서 상승을 이어가 준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매물대 위쪽 매물대가 어딨죠?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 매물대가 아직 현재까지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 주더라도 약 62,300원 근처, 이 62,300원 근처에선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S1의 차트에도 여러분들 외모가 있습니다. 이 차트적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 추세 자체가 이렇기 때문인데도 있지만, 자, 지금 이탈했던 이평선들이 모두 다시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 정배열의 흐름으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 그거와 또 별개로 지금 가장 최근에 이렇게 확실한 지지선,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었고 59,000원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완벽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또 악재가 없는 이상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보안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냐면 물리적인 보안도 보안이지만 정보 보안 산업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분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AI죠. 자, 이 AI가 발달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이 또 새롭게 생기기도 했고 이 AI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 뭐예요? 많은 데이터, 즉 정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정보량에 따라서 그 안에 악성 프로, 랜섬웨어 이런 것들 심어놓는 해커들도 너무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너무나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그렇지 못한 정보인지 분간해내는 능력이 많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 AI가 대신해주고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빅데이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산업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다 지금 이제 AI 밑에 지금 근간이 깔려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량이 많아지고 이 정보의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 또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보안업계 1위인 이 S1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앞으로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요, 여러분 100%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S1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